공유 공간이 이렇게 새로운 도시 자원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걸 배우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부동산 자원을 잘 활용하면 우리 도시에 굉장히 많은 공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가치들이 창출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경험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국소적으로 한 지역에서 프로젝트성으로 만들었던 공간의 경험을 조금 더 넓게 우리 도시로 좀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 팀이 사실은 엔스페이스 출발할 때부터 좀 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이제 막 출발한 회사가 도시를 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너무 과한 포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작게 시작해서 프로젝트 공간들을 운영했는데 이 경험들이 쌓이고 나니까 저희한테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공간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고민들 또 필요한 어떤 리소스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로 좀 만들면 많은 분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고 또 사실 이 공간 세 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국의 많은 청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을 필요로 할 텐데 또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투명하게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플랫폼으로 연결해 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자연스럽게 공간들을 운영하면서 저희 엔스페이스 내부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공간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임팩트를 주는 경험이 쌓여졌을 때 자연스럽게 소규모 공간을 운영하시는 공간 운영자들이 정말 문의가 많이 왔어요. 정말 하루에도 몇 건씩 이제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경험이 그렇게 대단하게 막 비용을 들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슬기롭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적인 가치, 또 성경에서 배운 우리가 어떤 관계망을 형성한 이웃과의 연대하는 그런 가치로서 운영하는 경험을 해봤던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곳곳에 수많은 상업용으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이 경험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제 저희에게 첫 번째로 의뢰를 해주셨던 이제 그 스튜디오 기프트 대표님 사례가 아직도 저한테는 진하게 남아있는데요. 본인이 망원동에 이제 음악시설과 소규모 공연장을 만드시고 실제로 음악 작업을 주 사업으로 하시는데 한 주 3일 정도는 본인이 쓰시지만 주 한 4일 정도,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비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나랑 비슷한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공간을 이거 만들려면 또 몇 천만 원 드니까 그냥 공간을 빌려서 사용하실 수 있게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자기가 쓰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면 7일 내내 쓰진 않거든요. 근데 그 남은 시간들을 빌려주는 걸 좀 꺼려하는 이유는 일단은 빌리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빌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두 번 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관리품과 시간, 노고가 너무 커서 그냥 이제 안 쓰고 마는 경우들이 많으셨어요. 이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이렇게 공유를 하면, 그 당시 이제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이제 뜨고 있었던 플랫폼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숙박의 빈집을 공유하듯이 내가 안 쓰는 시설을 이제 적정하게 좀 신원이 보장된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약간의 수익도 좀 얻어서 좀 임대료를 어느 정도라도 더 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너무나 당연한 고민을 저희에게 나눠주실 때 이 경험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볼까 해서 저희도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는 공간 운영자들을 보여주고 근데 이 공간이라는 건 결국 시간 상품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을 빌릴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2014년에 처음 출시를 MVP로 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기술력이 없어서 워드프레스라는 블로그 툴로 간단히 정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고 이런 고민을 저희에게 주셨다 한 10몇 팀의 공간 운영자분들의 정보를 받아다가 자, 이분들은 화요일 날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요일, 금요일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 사이트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사이트를 출시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정말 이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기술력이 떨어져서 자동 가입도 안 되고 등록도 이제 좀 메일로 받아서 저희가 입력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제 이렇게 원시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슬 사용자층이 늘면서 한계에 도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 지인 개발자 친구들을 막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막 조금씩 그냥 비용 조금씩 들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프로토타입 만들었는데 자동 로그인이 되고 자동 등록이 되는 구조만 만들었는데도 공간이 이제 막 200개씩 등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제 기능은 없었지만 거래를 할 수 있게 이제 지표가 됐는데 거래도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2, 3개월 동안에. 그래서 매출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성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점에, 어떤 팀이 찾아오셨어요. 저희의 사실 이제 첫 번째 투자자인 SOPONG라는 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소풍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그 경제에서의 투자, 어떻게 보면 소셜벤처 투자, 임팩트 투자라고 부르는 뭐랄까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겠다 이런 마인드보다 투자를 해서 사회 변화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분들이시죠. 그거의 거의 프론트 기업이세요. 이 팀이 저희를 딱 발견해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주셔서 저희가 3,000만 원 투자를 소풍으로부터 받고 이제 사이트를 조금 자동화해서 등록부터 예약까지는 자동화되게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해서 1차 오픈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저희 내부에 개발팀이 없어서 외주로 부탁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자동화해서 예약까지 막 기능을 오픈하니까 공간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800개 정도가 후룩 등록이 되고 1,000개 가까이 등록이 되면서 거래액도 이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크기가 커지면서 느는 이때까지도 저희가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수수료 모델도 없었고 그냥 정말 사이트를 운영만 해봤어요. 근데 트래픽이 커지니까 비용도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3,000만 원은 개발비로 다 이미 썼고 그래서 막 저희가 사실은 공간 운영 사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낮에는 무중력지대에서 공간 운영하고 저녁에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이제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진짜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는 하지만 너무 재밌었던 하루하루를 이제 보내면서 사이트를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기만 하면 어떡하지 이걸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저희 이제 두 번째 투자자인 네이버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정말 이것도 너무 드라마틱한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공유 경제가 뜨고 있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임팩트를 내야 될지 고민했던 내부적 과제가 있었고 네이버 안에서도 플레이스라는 서비스를 또 조직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공간을 저희가 하나의 컨텐츠로 바라보고 데이터를 벌써 이렇게 짧은 기간에 1,000팀 가까이 모아내는 구조가 이 흐름이 좀 재밌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사이트에는 큰 대기업들보다는 작은 공간 운영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분들을 간접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네이버도 저희에게 사실 이제 수익형 쪽이라기보다는 임팩트에 가까운 투자를 진행해 주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17억을 투자를 받고 또 현금만 투자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기술 인력이 없으니까 기술 인력을 지원해 주셔서 3년 동안 빠르게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이런 투자 스토리를 제가 오늘 IBA에 좀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창업자의 열정도 중요하고 코어 조직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이 인더스트리 안에 진입하는 그 비전과 미션을 공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파트너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짜잔! 네이버랑 같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2016년에 정식으로 오픈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사이트가 정말 고도화되고 진짜 그 당시에 네이버에서 개발과 디자인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희 팀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되게 귀한 선물 같은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정식으로 론칭되고 또 투자금이 좀 있으니까 열심히 저희가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해서 아주 빠르게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대중화하고 성장시키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공간들의 유형을 이제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은 등록해서 세일즈할 수 있고 사용하는 청년들은 보통 저희가 MZ세대라고 해서 이 10대, 2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이 그룹들이 자기가 필요한 제가 맨 처음에 창업할 때 니즈처럼 필요한 공간만을 딱 사용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굉장히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어떻게 보면 자산을
컨텐츠처럼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을 높이는 능동성을 높이는 이런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유저들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뿌듯한데요. 저희는 이제 전국에 3만 명이 넘는 공간 입점 업체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MZ세대들이 거의 90만 명에서 100만 명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고 계셔서 코로나 때 조금 공간 비즈니스가 어렵긴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크기가 계속 커지고 있고, 이렇게 비관심 영역이었던 공간을 공유하는 영역을 인더스트리화, 산업화하는 영역에서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보이시는 공간처럼 어떤 사회주택의 1층의 커뮤니티 시설을 예쁘게 꾸민 이제 로운살롱 같은 곳들은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원룸과 쉐어하우스를 많이 살다 보니까 거실이 없어요. 이건 무중력지대 때도 우리가 포착했던 부분인데, 같이 거실을 만들고 서재를 만들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응접실 같은 컨셉으로 운영되는 시혜적 동물이라는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공간들도 나오고, 이게 하루 시간 단위로 빌릴 수 있는 곳들이에요. 아주 매력적인 앤틱 공간들도 경험할 수 있고, 네, 이런 곳들을 빌려서 이제 쉬면서 또 모임도 갖고 다양한 행사도 진행하는, 그리고 작은 이제 카페여도 이렇게 한 3, 4인이 모여서 회의실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하고, 네. 이렇게 스터디룸인데 이제 이렇게 그룹 스터디처럼 룸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스터디룸, 스터디 카페들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몰 웨딩이 아무래도 좀 뜨고 있어서 집이나 예쁜 이제 빈티지한 상가들을 예쁘게 이제 아틀리에처럼 꾸며서 스몰 웨딩 전문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기존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되게 좀 새롭고 크리에이티브한 공간들이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공간들로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제 공유라는 표현보다 대여에 사실 가까운 영역으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이제 등록이 되면서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다양한 공간들이 공유되는 어떤 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IBA 네트워크에 공유드리고 싶은 건 청년 세대에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많던 청년들 다 어디 갔을까?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100만 명의 유저들 중에 80%가 10대, 20대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공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인 것이고, 이동이 되게 많은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이동이 되게 많아서 정착 전 단계인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고, 또 그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예전처럼 막 계약하고 이런 거에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공간을 썼지라는 리뷰를 보고 그 평판을 보고 신뢰해서 공간을 이제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의 디지털 자산이 이들에게는 구매 결정에 아주 중요한 세대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새로운 매체에 그 한 장면을 잘 담길 수 있는 연출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꼭 역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사고가 별로 없는 굉장히 컨텐츠풀한 세대입니다. 이 그룹들이 이제 저희 서비스를 주로 사용해 주시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마켓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좀 주목해 주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 주춤할 때도 있었지만은, 왜냐면 영업 제한이 있거나, 그러나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성장하고 있고, 저희는 계속 더 많이 크게 성장할 파트를 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MZ세대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성세대와 다르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희년사회와 이 MZ세대의 연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데요. 이들은 어차피 자기의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인 세대가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 역량을 가지고 이 부동산을 정말 컨텐츠처럼 쇼핑하듯이 사용하면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더 많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가 아직은 이제 정착하기 전에 이제 이행기 단계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쉐어하우스나 원룸 같은 시설에서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그러다 보니까 공유 공간이 적은 주거시설들에서 살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시 안에 어떻게 보면 예전엔 대저택에서 갖고 있었던 서재, 살롱, 라운지, 뭐 어떤 그런 큰 어떤 테라스 이런 요소들을 빌려서 내가 향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니즈를
집에서가 아니라 집 바깥에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적정 비용에 빌려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미 이제 문화적으로 받아들인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들 PC방 오락실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파티룸 가고 연습실 가서 놀고 뭐 공유 오피스 빌려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다 넘어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간을 빌릴 때 좀 놀러 가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거기를 빌려서 내가 유튜브로 촬영을 하고 거기를 빌려서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하고 거기를 빌려서 뭔가 하나의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장소적인 컨텐츠로서 이렇게 공간을 대여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거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그들의 니즈를 그들의 수요를 잘 받쳐주고 공급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프로젝트 렌트라고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유명하고 뜨고 있는 공간 기획자 그룹인데요. 6평 정도의 시설에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계속해서 전시하고 브랜딩하고 쇼룸으로 돌리다 보니까 건물은 그대로이고 동네는 그대로인데 매일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화제가 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플랫폼이 돼서 또 다양한 공간들을 빈 공간들을 채우고 있어서 이런 시설들을 MZ세대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런 흐름들을 이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그 공유 공간을 통해서 얻었던 혁신의 가치를 이제 플랫폼으로 옮겨서 다양한 운영자들이 그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운영자들이 혁신까지는 아니어도 단순히 장사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문화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굉장히 퀄리티 있는 운영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도시 자체가 재밌어지고 프랜차이즈 도시가 아니라 되게 로컬리티가 있고 기획력이 있는 컨텐츠풀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희 3만 팀 이상의 공간 운영자, 기획자분들과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혁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